우리 지금 LMS에다가 일단 약조한 대로 중요한 자료를 지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활용하시도록 제가 이제까지 출제한 무려 2016년도부터 제가 맡았던 수업들에 대한 시험지 문제집 파일들, .pdf 파일들을 한데 모아서 압축을 해서 이제 보니까 그 압축 파일 용량도 10메가에 가까워지는 9.8메가인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 짓을 하면서 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압축을 해서 올려놓고 그거랑 같이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한 안내문을 게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오시면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고 오늘 사용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드는 거 해둔 다음에 그렇게 컴퓨터 일을 시켜놓고 우리 인간들은 잠시 저랑 같이 이 안내문 살짝 구경해보고 오늘 할 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새 프로젝트 만드는 거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맨날 하던 대로 그 MT Views 액티비티 고르는 것만 잘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름만 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험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 뭐 기말고사 안 보니까 중간고사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안내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몇몇 친구들은 뭐 요즘이야 이제 뭐 창의적 컴퓨팅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영역 교양이라든가 하면서 이제 대충 이거 코드 치는 동네에선 시험 이런 식으로 내나보다 같은 것들을 느껴보고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과연 이 수업은 시험을 어떻게 내실라나,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막 이런 거 궁금해하면서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저는 이렇게 시험을 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시험은 공평하진 않을 망정 공정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수강생 친구들이 전부 다 동등한 수준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시험 공부를 진행하고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일종의 전체 공개를 해놓고 시작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이 안내문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굳이 이거 여러 번 읽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공정성을 위해서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3번 문제 답이 뭘까요? 막 이런 식으로 LMS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그러시면 답변을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어보시는 건 일단은 자유입니다.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릴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양해를 해주세요. 혹시나 이거 내 안내문에 적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당신이 물어봐서 알았네요 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그 친구한테 답변을 하고 그 동일한 내용을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LMS에다가 게시를 한다거나 등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챙겨주시면 뭐 일반적인 다른 수업 시험이랑 비슷하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한 출제도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시험을 다다음 주 목요일 날 볼 건데 그 다다음 주 목요일 0시부터 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막 수능 같은 거 보면 이제 출제위원분들 건물 안에다가 몰아넣고 감금하잖아요. 수능 끝날 때까지.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 출제를 시작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수업 내용과 관련한 궁금한 거 뭐 코드가 안 돌아가요, 과제 이때 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그런 궁금한 게 있다면 우리 시험 시작하기 전날 수요일 밤까지는 자유롭게 물어보실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나 시험 보기가 조금 어렵다, 11월인데 예비군 훈련을 간다라든가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다면 가급적 최대한 빠르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시험 전날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 점수 매기기 위한 별도의 방법을 쓰도록 하죠. 와 같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일단 시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답안지까지 다 거둔 상태에서 그 뒤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는 이제 좀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긴급한 상황이라면 뭐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시험을 보기 어렵게 됐다라는 사실을 파악한 즉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출제 방침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바뀔 예정이라면 꼭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엔간해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저도 이제 문제집 새로 만들 때
이번 연도 거 출제를 할 때 이 안내문에 적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하면서 문제들을 만들 예정이니까 가급적 변경하지 않은 채로 중간고사 날까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시험은 다다음 주 목요일, 오늘이 이제 7주차 목요일인데, 다다음 주 목요일 맞나? 맞을 겁니다. 7주차 목요일인데 다다음 주 9주차 목요일 수업 시간이 3시부터 4, 5, 6, 6시까지인데 앞에 30분, 뒤에 30분을 띵가 먹고 2시간 동안 시험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천천히 올라오셔도 정시에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이니까 오셔서 이제 딱 30분 되면 문제지 나눠드리고 그때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내가 오른손으로 글쓰기를 너무 빠르게 해서 아니면 양손으로 글을 쓸 수 있어서 엄청나게 빠르게 문제지를 풀고 집에 가고 싶어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혹시나 우리들 중에 조금 뭐 예를 들면 전철이 조금 늦는다든가 해서 딜레이가 되는 친구 있으니까 일단 시작하고 30분 뒤까지는 다 풀었어도 나가실 수 없도록 그렇게 일단 시간 여유를 놔두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친구를, 늦게 온 친구를 시험을 보게 해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야 1번 답은 3번이고 4번 답은 5번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당연히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아, 다른 친구들도 공정하게 시험 봤구나 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30분의 여유 시간을 잡고 다 푼 친구들도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늦게 오는 친구들은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30분 이전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이후에는 못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스케줄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렇고, 뭐 시험은 여기서 봅니다. 뭐 우리 공간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뛰어 앉아갖고 시험 보고 평소처럼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날짜랑 방식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시험은 일단 2시간 동안 볼 건데 이제 문제지를 나눠 드릴 때 그 문제지가 뭐 우리 중간 쉬는 시간 갖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론과 관련한 내용 절반, 그다음에 우리 실습과 관련한 내용 절반과 같은 느낌으로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눠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가 120분 어치고 50대 50으로 비율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론 시험이라 할 만한 내용은 우리 지금 지난 시간까지 뭐 정리 슬라이드 이런 거 구경해보고 뭐 뷰와 이벤트 얘기, 어트리뷰트 얘기, 뭐 이벤트 핸들러 등등등 인스턴스 얘기도 중간에 살짝 튀어나왔었고요. 그런 우리가 평소에 코드 칠 때는 별로 생각 안 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지금 안드로이드 동네,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주로 다루는 것들 중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잘 알고 있냐를 여쭤보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론 시험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잘하냐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수업 내용을 잘 들었냐를 묻는 식으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절대로 우리 수업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시험 공부하면서 유튜브 영상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딱 제 목소리가 남아있는, 그리고 .pdf 파일 슬라이드에 그거랑 관련된 설명이 엄연히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서만 출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채점 역시나 우리 수업 안에서 다룬 범주에 해당하는 설명들 위주로 여러분이 적어놨다면 그거에 대해서만 채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엄청 고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 과제할 때도 이제 씩바 사용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궁금할 때 막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검색해 가면서 정보를 추가로 얻어갖고 지금 과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몇몇 문항들은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수업에서 이렇게 다뤘으니까 와 같이 문항을 적기 위한 힌트를 문항 밑에다가 적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내용들을 읽고 아 이거 전체 내용은 그 당시 2시간 걸렸는데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내용은 그 중에 한 3분 정도에 해당하는 매우 짤막한 부분에 대한 설명만 내가 적으면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와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적절히 적어서 제출을 하신다면 1시간 안에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그렇게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론 시험은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려고 하는, 나중에 큰 과제까지 해보려고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 수업에서 다룬 각종 기법들을 실질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구사를 할 수 있나를 묻는 실습 시험을 나머지 절반, 1시간어치 50점짜리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실기시험은 안 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실기시험 원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필기가 차라리 낫습니다. 아무튼 조금 슬프긴 하지만 여러분이 펜으로 직접 알파벳 적어가면서 점 자바 파일에 적었던 그 글자들을 적어보는 걸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표를 제시를 할 겁니다. 지금 화면을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점 XML 파일에 이렇게 아이디 적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 버튼 눌렀을 때 어디 있는 데이터를 들고 와서 저쪽에다가 밀어넣는,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바 문장들 내지는 선언, 우리 맨날 적었던 그 코드를 이 중괄호 안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와 같이 명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목표, 제가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 내지는 메소드 정의 내지는 점 자바 파일, 우리 막 커다란 중괄호 안에 이것저것 적어본 적 있잖아요. 그 전체를 구성해 볼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다만 이제 우리 지금 열심히 엔터 쳐가면서 그렇게 엔터 치다 보면 막 우리 점 자바 파일 윗부분에 막 임포트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자동 완성 당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r 점 id 점 어쩌고 저쩌고와 같은 것들도 자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 키보드로 치지 않았던 자동 완성 당했거나 등등등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때도 알아서 얘네들 다 위아래 적혀 있겠구나 라고 상정을 하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배를 해둘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문항에서 이런 위에 이런 거 다 잘 돼 있으니까 지금 당신이 적어야 되는 것만 적으시면 됩니다와 같이 명시를 해둘 예정이에요. 그것들 감안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론 시험이랑 다르게 이론 시험은 순수하게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는 거 수업 시간에 직접 슬라이드로 구경해 본 것들 안에서만 출제가 되는데 실습 시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우리 텍스트 뷰 배치해 본 적 있고 버튼 위치랑 크기 지정해 본 적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써서 이전에 본 적 없던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실습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이번 지금 과제 넘버 2 진행하고 있죠. 그런 것들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론 시험에 비해서는 부분 점수 관련한 조건들을 훨씬 더 많이 담아두고 넘어갈 예정이니까 시간 충분히 활용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범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시험 당일날 수업 우리 LMS 수업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영상 내용이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슬라이드 파일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거 우리 수업에서 설명했었나? 그 1주차 .pdf 파일에는 별표가 찍혀 있어요. 첫 슬라이드에. 그 첫 슬라이드에 별표가 찍혀 있는 .pdf 파일은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라면 그 파일째로 무시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넘어가다가 갑자기 별표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수업 자료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부분들은 쿨하게 스킵을 하고 다른 부분들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설명하고 넘어간 예를 들면 이벤트 핸들러랑 이벤트 리스너랑 그냥 우리는 똑같다고 퉁치고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얽어무려 놨는데 그렇게 얽어무려 둔 부분은 여러분이 굳이 추가로 막 검색해 가면서 더 정밀하게 찾아보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무튼 슬라이드 .pdf 파일에 적혀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수업 시간에 적어놨던 그 .xml 파일 내용이라든가 .java 파일 내용도 일단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적어봤었던 선언이라든가 find view by id라든가 그런 것들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친구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작성했던 그 예시 프로젝트들을 코드를 외워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년 한두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그런 친구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아마. 외워서 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외운 부분의 한 80%는 문제지에 적혀 있는 상태로 실습 문제들이 나올 테니까요. 아무튼 그 정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우리 주로 여러 가지를 강조를 했었는데, 코드 적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이 내용을 어디다 적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는 코드를 작성했다 칩시다. 그거를 어떤 중괄호 안에다 적어두냐에 따라서 글자 바꾸기를 언제 수행하는지가 달라진다와 같은 그런 얘기들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포함해서 그 당시에 적었던 코드 이런 걸 적었다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디다가 얘를 적었었다와 같은 일련의 사연을 집중해서 구경을 해두시고, 나중에 그거랑 비슷한 조금 다른 목표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이 손쉽게 이전 내용을 떠올려 가면서 새로운 목표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비슷하게 이건 저만 해볼게요 라고 유튜브 영상에서 씨부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안 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직접 진행해 봤던 내용들 위주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나열되지 않은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 문단일 것 같은데, 우리 이름이랑 관련한 안내 살짝 해두고 질문 받고 오늘 본론 새로운 세트에 대한 현장 학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워낙 친절한 친구라 우리가 적어놓은 다양한 단어들 막 색칠해서 막 가끔씩은 이제 여기는 지금 컨텍스트랍시고 네가 디스 적은 거다라든가, 아니면 이 메서드는 지금 어디 몇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다. 뭐 6 usages 막 그런 거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자, 아쉽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문제지는 그냥 노말 A4 용지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제가 지금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없어요. 칼라 인쇄가 아닌 흑백 인쇄를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동일한 펜 가지고 모든 글자들 적어가면서 시험 보셔도 괜찮아요. 막 인트망 다른 색깔로 한다든가 그런 짓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런저런 자동 완성, 뭐 디자인 해갖고 .xml 파일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준다든가 막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시험 당일에는 당연하게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시험 당일에 별도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수업 시간에 써봤던 각종, 예를 들면 find view by id라든가 아니면 set text라든가 와 같은 그런 조금 긴,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 없었던,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썼었던 그런 이름들이 적혀 있는 종이를 함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내용 보면서 지금이 바로 이 이름을 쓸 타이밍이구만 하면서 여러분이 펜으로 그 적혀 있는 이름들 철자 대소문자 구분해 가면서 또박또박 적어서 답안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물론 당연스럽게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름들만 종이에 담아두진 않을 거예요. 페이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ABC 적혀 있는데 내 답에는 ABC가 없는데 큰일 났구만, 이거 10점 깎이겠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마시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여러분이 굳이 당시에 적었던 코드들 전부 다 글자들 하나하나 외우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셔도 될 겁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add text change the listener 한 다음에 new 한 다음에 엔터 쳤더니 엄청 길다란 거 막 메소드 종이 3개 들어있는 거 한 묶음으로 자동 완성해 줬잖아요. 그런 거 1절 외우실 필요 없으니까 노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저는 아이디를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은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와 같이 중간중간에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이 앱을 만들 때, 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새로 도입해 가면서 썼던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java 파일 적을 때도 우리 뭐 edit text 띄고 et 언더스코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냥 제가 적었던 이름 여러분도 따라서 같이 적었을 텐데, 사실 그때 정하는 이름 역시나 여러분이 자유롭게 본인 마음대로 정하셔도 무방한 새로운 이름을 정한 셈이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특히나 실습 문항들 풀 때 지금 이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해서
걷다가 우리 예를 들면 텍스트 뷰 인스턴스 하나 파인드 해갖고 넣어둔 다음에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펜으로 적기 쉬운 새로운 이름 도입해 가면서 코드 덩어리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정한 이름이니까 내가 ABC라고 적어놨다 라면 그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abc.setText와 같이 적음으로써 아마도 문항이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이 정한 이름을 본인이 철자 맞게 잘 적어주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이제 이름과 관련한 얘기고,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뤘던 이론 문항에서 나올 법한 그런 각종 개념들에 대한 얘기, 뭐 이벤트, 어트리뷰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상정하고 문제를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이벤트 핸들러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놓고 이벤트 핸들러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30자 미만으로 서술하세요와 같이 그냥 대놓고 답정너 같은 느낌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종의 개념에 대한 명칭들은 이론 문항들 공부하는 시점에 미리 잘 챙겨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벤트 핸들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는 그나마 적을만 할 거예요. 근데 이 이벤트 핸들러라는 게 답인 문제를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미리 잘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다다음 주에 보게 될 시험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나게 됩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우리 시험은 그럼 다 객관식? 아니요. 더 어려울걸? 프로그래밍 동네 객관식은 보통은 모두 고르세요고 오지선다면 3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32가지는 몇 프로야? 3% 정도잖아요. 그러면 로또 5등 받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객관식도 물론 들어가 있을 거고, 뭐 이거는 사실 족보를 까면 맨날 비슷한 스타일로 출제를 하긴 합니다. 아무튼 단답형이 있을 수 있고 몇 자 이하로 서술하세요 이런 식의 문항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우리는 지금 기초적인 내용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뭐 여러분의 앞으로의 포부를 묻는다든가 자신의 의견을 묻는다든가 하는 그런 문항은 아마도 출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요거는 미리 살짝 아니다, 나 다운로드 안 했구나. 그 족보들 보시면 문항별로 몇 점짜리 문항입니다, 그 옆에 몇 분짜리 문항입니다 라고 시간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저는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지금 50점 60분 50점 60분 해갖고 100점 만점 2시간어치 시험을 출제를 하면서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 점수랑 시간을 같이 안배를 해둘 예정입니다. 그건 이제 뭐 일종의 제한 시간 제가 막 스톱워치 들고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문항에 2.1분이라 적혀 있다면 그 1분의 의미는 여러분이 1분 동안 고민을 해도 얘에 대해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거 당신이 풀 문제 아니니까 다른 거에 신경 쓰시라는 일종의 힌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1분이 넘었다라면 그냥 2점 포기하고 다른 문항들에 신경을 쓰셔야 2시간 안에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배를 해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보통은 이제 어떤 문항에서 시간을 아껴서 그거를 다른 문항에서 활용한다든가와 같이 여러분 맨날 시험 볼 때 썼었던 테크닉을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궁금한 거 있습니까? 시험 관련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이 정도 해두고, 자, 그럼 이제